냥냥 언니, 나 냥냥쌤이야.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시작해볼게.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 손이 안 가. 머리로는 알아.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거.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 어차피 해봤자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시작해봤자 또 중간에 포기할 거잖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루가 끝나면 또 자책해.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그 자책이 또 다음 날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이 반복. 혹시 알아? 아니, 알 거야.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언니도 이 느낌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오늘 사연 하나를 가져왔어. 읽으면서 나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 같이 들어볼래? 사연자분은 올해 31살이래. 직장 다닌 지 5년 차고 지금 하는 일이 딱히 싫은 건 아닌데.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대. 오늘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하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래. 입사 초반에는 나름 아이디어도 내고 회의 시간에 손도 들었대. 근데 팀장님이 매번 그랬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일단 지켜봐. 한두 번이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의 시간에 입을 다물게 됐대.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이 든대. 어차피 말해봤자 또 잘리겠지.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지겠지.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팀장님이 이러래. 너는 좀 주도적으로 해봐. 맨날 수동적이야. 그 말 듣는 순간에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대. 나는 처음부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의견을 낼 때마다 잘라놓고 이제 와서 왜 의견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이게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래. 연애도 그렇대. 작년에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좋았대. 근데 한 두 달 지나니까 상대방이 자기 말을 좀 가볍게 대하는 느낌이 들었대. 아, 그래? 하고 넘기거나 자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거나. 그때 이전 연애가 떠올랐대. 전 남자친구도 그랬거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러고. 자기가 노력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고. 그 기억이 겹치니까 새로운 사람한테도 벽을 쌓기 시작한 거야. 상대방이 요즘 왜 이래? 무슨 생각해? 하고 물어봐도 아니, 괜찮아 하고 넘겼대. 속으로는 말해봤자 모를 거야. 어차피 이 사람도 똑같겠지. 이런 생각뿐이었대. 결국 그 사람이 먼저 지쳐서 떠났고 사연자분은 또 혼자 생각했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냥냥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하겠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에요. 저 좀 이상한 걸까요?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로.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이 사연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어. 왜냐면 이 사연자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뭔지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리고 이 감정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도 알아. 이게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잖아. 진짜 고통스러운 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야. 분명 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몸이 안 움직여.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몰라. 그냥 하면 되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야?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억울한지.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열심히 살고 싶다고. 근데 안 되는 거라고. 그 마음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결국 혼자서 역시 내가 문제구나 하고 또 자책하게 되는 거잖아. 그 외로움, 그 답답함. 나는 알아, 언니. 근데 있잖아. 오늘 내가 하나 알려줄 게 있어. 이 감정, 이 상태의 이름이 있어. 잠깐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 1967년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실험을 했거든. 강아지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한테는 피할 수 있는 전기 충격을 줬어. 버튼을 누르면 멈추는 거지. 다른 그룹한테는 뭘 해도 멈출 수 없는 전기 충격을 줬어. 그 다음에 두 그룹을 새로운 방에 넣었어. 이번에는 둘 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낮은 칸막이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첫 번째 그룹 강아지들은 바로 뛰어넘었어. 당연하지. 근데 두 번째 그룹, 뭘 해도 소용없었던 그 강아지들은 뛰어넘으면 되는데도 그냥 엎드려서 충격을 받아들였어. 시도조차 안 한 거야.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 나는 처음에 이 이야기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 왜냐면 그 강아지들이 게을러서 안 뛴 게 아니잖아. 무서워서도 아니야.
그 강아지들은 뭘 해도 소용없다는 걸 배워버린 거야. 경험으로, 몸으로, 뇌로.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예전 상황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야. 셀리그먼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름 붙였어. 영어로는 learned helplessness. 이 이름이 중요해. 학습된 거야.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 배운 거라는 뜻이야. 반복된 경험이 가르친 거야. 너는 뭘 해도 안 되라고. 그러니까 언니, 사연자분이 느끼는 그 감정,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건 언니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언니의 뇌가, 언니의 마음이 수많은 좌절의 경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보호막이야. 일종의 생존 전략인 거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뇌가 판단해버린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더 얘기해 볼게.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잖아. 뭔가 기대되고 하고 싶고 동기가 생길 때 나오는 거. 근데 내가 노력했는데 계속 안 되면 뇌가 도파민을 안 내보내기 시작해. 왜냐면 뇌 입장에서는 이 행동은 보상이 없는 행동이라고 학습했으니까.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해야 할 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되면 뇌 구조 자체가 바뀐대. 우리 뇌 앞쪽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획 세우고 결정하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담당하는 곳이야. 근데 계속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 부분이 약해져. 대신 편도체라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세져.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해볼까? 보다 무서워. 또 실패하면 어떡해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이건 성격이 아니야. 뇌가 그렇게 세팅되어 버린 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나중에 셀리그먼이 이 이론을 더 발전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잖아. 그 차이가 뭐냐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래.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이번에 공부 방법이 안 맞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전자는 원인을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데서 찾는 거고 후자는 원인을 영구적이고 나 자체에서 찾는 거야. 후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무기력에 훨씬 깊이 빠진대. 사연자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 팀장님한테 몇 번 의견이 잘렸을 때 이번 아이디어가 안 맞았나 보다가 아니라 내 의견은 원래 별로구나로 받아들인 거야. 연애에서 상대방이 무심하게 굴었을 때 이 사람이 좀 표현이 서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사람은 없구나로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이 해석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돼버린 거지. 이건 사연자분 잘못이 아니야.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증거인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이런 무기력감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퍼진다는 거야. 처음에는 직장에서만 그래. 회사에서만 좀 조용히 있자. 근데 그게 점점 번져. 연애에서도 말해봤자 뭐해. 친구 관계에서도 어차피 깊이 사귀면 상처받아. 새로운 취미 앞에서도 내가 뭘 잘하겠어. 한 군데서 시작된 무기력이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야.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어느 순간 나는 공부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혹시 언니도 이런 거 있어? 운동 시작하려고 러닝화까지 샀는데 신발장에 그대로 있는 거. 속으로는 나는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아니면 자격증 공부 시작하려고 책까지 샀는데 첫 장도 못 넘기는 거. 어차피 중간에 포기할 건데 뭐하러. 아니면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데 SNS에서 같은 나이 또래가 뭔가 해내는 걸 보면서 나만 이러고 있네 하고 핸드폰 덮는 거.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뭔가 결정해야 할 때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니들이 정해하고 넘기는 거. 속으로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것도 다 같은 거야. 뿌리가 같아. 그리고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심하지 않아? 밤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잘한 건 기억이 안 나고 못한 것만 선명해. 10가지 중에 8개를 잘했어도 못한 2개만 머릿속에서 맴돌아. 이건 우리 뇌가 원래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위험을 피해야 살아남았으니까 뇌가 그렇게 진화한 거야. 근데 이게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더 심해져. 실패만 크게 보이고 성공은 축소돼. 그러니까 나는 맨날 실패라는 생각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리고 이게 진짜 잔인한 악순환을 만들어. 들어봐?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시도를 안 하잖아. 시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성공 경험이 안 생기잖아. 성공 경험이 없으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더 시도를 안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돌고 돌아. 그리고 시도를 안 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좀 편해. 불안하지 않으니까. 도전 안 하면 실패도 없으니까. 그 잠깐의 안도감이 뇌한테는 보상이 돼. 아, 안 하니까 편하구나? 그래서 회피가 점점 더 굳어지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여기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걸 안다고 당장 달라지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아,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구나. 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갑자기 의욕이 넘치고 뭐든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짓말은 안 할게. 근데 하나는 달라질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 언니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했던 말 생각해봐.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왜 의지가 이렇게 약해?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해? 이 말들 전부 자기를 탓하는 말이잖아.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적어도 이건 알 수 있잖아. 이건 게으름이 아니었다는 거. 의지 부족이 아니었다는 거. 언니의 뇌가, 언니의 마음이 수없이 많은 좌절 속에서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보호장치였다는 거. 그러니까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많이 아팠던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셀리그먼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 학습된 무기력은 학습된 거니까 다시 학습할 수도 있다고. 뇌가 안 된다고 배웠으면 될 수도 있다고 다시 가르칠 수 있다고.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나이 상관없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다시 배우는 과정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작은 거. 오늘 10분만 산책하자. 그리고 했으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아, 내가 했네. 이 경험이 쌓이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했다. 이 아주 작은 성공이 뇌한테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거야. 해봤더니 되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도파민이 조금씩 다시 나오기 시작해. 동기가 아주 조금씩 살아나는 거야. 큰 목표 세우지 마. 큰 목표는 지금 언니한테 독이야. 실패하면 또 무기력해지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 거기서부터.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야. 인지행동치료라고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전문가랑 같이 들여다보는 거야. 이 프로젝트는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잠깐, 이 생각의 근거가 뭐지? 진짜 절대 안 되는 건가? 과거에 된 적은 없었나?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야. 이게 반복되면 뇌의 자동 반응이 조금씩 바뀌거든. 도움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야. 그건 자기 뇌를 다시 훈련시키겠다는 결심이야.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언니 주변에 언니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니 의견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경 자체를 한번 돌아봐.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해도 나를 계속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 안에서는 회복이 어려워. 물이 계속 새는 배에서 아무리 물을 퍼내봤자 소용없잖아.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도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야. 사연자분한테 직접 한마디 할게. 언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 안 되는 사람도 아니야. 언니는 너무 많이 다쳐서 언니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 문을 닫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문 뒤에서 좀 답답하잖아. 그러면 아주 조금만 살짝만 문을 열어봐. 한꺼번에 활짝 열지 않아도 돼. 틈새만큼만. 거기로 들어오는 작은 빛 하나가 언니 뇌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거야. 밖이 생각보다 무섭지만은 않네 하고. 그리고 이 영상 보고 있는 모든 언니들한테도 어차피 안 되라는 말,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언니의 결론이 아니라 언니가 겪어온 아픔들이 만들어낸 예측이야. 예측은 틀릴 수 있어. 아니, 틀려도 돼. 틀리는 경험이 쌓이면 그게 새로운 학습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야. 언니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언니의 뇌가 아직 예전 방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문은 이미 열려 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언니 마음을 읽어주는 영상 앞으로도 계속 만들 테니까 구독도 부탁해. 그러면 나 양양쌤은 다음에 또 올게. 양양.